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저는 단단해 보인다, 긍정적이다, 쾌활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듣는 편인데요. 물론 20대 때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초년생 시절에 저를 보셨더라면 혀를 차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 매정한 세상, 전쟁터 같은 사회생활 속에서 제가 믿는 것을 그래도 조금씩 지키며 살아왔더니 지금의 이 단단하고 활력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온 생이 너무 짧지만 제 삶의 태도에 대해 한번 공유해보려 합니다. 오늘 토크를 지원해주신 출판사 더 퀘스트 감사합니다. 두 권 모두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책들이기 때문에 재밌게 읽고 저의 또 생각들을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의 인생의 의미. 세상을 실뭉치로 바라보는 노르웨이의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입니다. 저자분이 암치료를 또 받았었는데요.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찾은 가슴 벅찬 7가지 깨달음. 관계, 결핍, 꿈, 느린 시간, 순간, 균형, 실 끊기. 그리고 나와 엮여있는 모든 의미, 사람, 상황 이런 것들을 실로 표현해요. 나와 엮여있는 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실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을 받아라! 다음으로 읽은 책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코리 키스 사회학자분이 쓴 책이고요. 시들해짐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번아웃은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고 쾌활하지 못한 상태? 앞에 테스트가 있어요. 제가 한 5가지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감정적으로 무뎌진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일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지 기대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 든다. 생활 환경이 점점 더 외부의 힘에 좌우되는 것 같다. 삶을 다시 채워줄 무언가를 놓쳤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불안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다. 예전 같으면 쉽게 견뎌냈을 사소한 실패에도 좌절한다. 불안하고 내가 하찮게 느껴진다. 사람들에게서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다. 친구나 가족에게 다가가거나 한때 중요했던 관계를 이어갈 동기를 찾기 힘들다. 이런 상태라면 시들함에 빠져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겪어봤을 법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웰빙을 찾아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2권을 읽고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행복보다는 뉴트럴 기분에 집중한다. 전 세계 모두가 긍정적인 게 최고야, 행복을 추구해야 인생이 의미 있어 라고 외치지만 이런 것들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길 행복은 감정이다. 슬픔, 공포, 분노, 놀람, 혐오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감정은 중요하다. 감정은 일시적이다. 감정은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감정이 우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허용한 다음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간다. 부정적인 것이 없다고 긍정적이라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정신 건강, 내 마음 상태는 흑백 논리로 볼 수가 없다. 우리의 정신 건강은 뭐다? 무지개다. 그렇게 무지개라는 전체성을 인정하면서 뉴트럴 기분에 집중합니다. 이 뉴트럴 기분이란 가만히 아무 일도 없을 때 느껴지는 기분을 저는 뉴트럴 기분이라고 칭하는데요. 찢어지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막 눈물 쏟을 막 슬픔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편안한 거죠. 행복 한순간이다. 감사히 여긴다. 슬픔 한순간이다. 지나갈 것이다. 이 편안한 상태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면 나쁜 일이 나에게 들어와 탁 달라붙기도 어렵고 감정적 재난을 피하기도 쉽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시도할 힘도 얻게 됐고요. 더 나은 문지기가 되자. 나는 내 안에 무엇을 들일지 결정하는 정신적 문지기다. 문지기 역할을 잘하면 순간적인 감정이 내 안에 깊게 스며들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하게 냅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복이 순간적이라는 걸 믿고 작은 행복의 순간을 만들 장치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이거를 행복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저에게는 치토스, 산미 있는 맛있는 아이스 커피, 좋은 책, 숲향, 저렴한 와인 그래서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이러한 소소한 순간적인 작은 행복을 안겨줄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행복해.
두 번째, 나만의 목적, 나만의 의미를 찾는다. 사회는 초대형 꼬리 잇기 게임 같아요. 이미 줄 설 곳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빨리 뒤에 붙지 않으면 너 왜 참여 안 해? 비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 정처 없이 막 흔들리는데 뒤에 있을수록 더 많이 흔들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끊겨요. 너덜너덜한 상태로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최대한 나의 목적, 나의 의미,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느냐, 어떻게 밥벌이를 할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어떤 친구와 교류를 할 것인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뭐 결혼을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해야 돼 합시다 뒤에 붙어.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본주의로 인해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버튼을 계속 누른다고 말해요. 따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진심으로 내가 정말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가 한번 외쳐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기준으로 삶의 두께와 풍요로움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또 좋은 문장 소개해보자면, 나무는 뿌리에서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 추운 겨울을 나는 나무는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생존에 필요한 휴식을 취하며 위쪽만큼이나 아래쪽으로도 자란다. 남들한테 보이지 않아도 뿌리를 키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한데, 아까도 왜 행복보다는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편안해하는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내가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일 수 있다. 세 번째, 자주 버릇처럼 말하는 것이긴 한데, 우리는 모두 복잡하다. 저희는 엄청 쉽게 남들을 판단하잖아요. 못난 인간. 단적인 사건으로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추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복잡한 것만큼 타인도 복잡하다. 모두 각자 쌓아온 시간, 환경, 관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복잡하게 다들 살아가고 있다. 다들 자신의 삶이라는 전쟁을 힘겹게 치르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면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조금은 더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복잡하다라고 되뇌일 때마다 제 안에 공격성이 좀 옅어진달까요? 이 책 두 권에서 똑같은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메리카 원주민의 우화래요. 한 노인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두 늑대가 있다. 하나는 악한 늑대는 분노이자 시기이며 슬픔, 탐욕, 오만, 자기 없는 죄책감, 원한, 열등감, 거짓말, 자부심, 오만, 이기심이지. 두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이란다. 이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조화, 겸손, 선함, 친절, 공감,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지. 이 둘은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하는데, 그런 싸움이 내 안뿐만이 아니라 너의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그건 너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냐에 따라 달려있지. 나는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부정적인 상황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비난, 판단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자. 거기에서 쾌감을 얻지 말자. 그것 또한 내 안에 쾌락을 추구하는 악한 늑대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다. 이 죽일 인간, 이 사라져야 할 인간, 유미해. 보다는 변화를 만드는, 시스템을 바꾸는, 우리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것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 나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할 수 있다고 진짜 믿어야 변할 수 있다. 저도 어렵지만. 네 번째, 따스한 햇살이 되자. 여러분, 우영우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분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정창창 우영우는 내 별명 아니야.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최고 미녀 최수연?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뭔데?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어?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따뜻한 햇살이 되자. 생각보다 사람들은 따뜻한 거 아세요? 저희 피가 따뜻하잖아요. 사는 게 너무 각박하니까 내 따뜻함을 드러내는 순간 피해보는 일이 생기고 귀찮아지고,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는 사회인 거지 사람은 은근히 따뜻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내 주변의 온도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이 붙어있으면 더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머무는 곳만큼은 양지로 만들자. 편의점 사장님, 카페 직원분, 회사 동료들, 지하철 버스 승객,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이 책에서도 말하는데 우리가 동등하다고 진실로 믿으면 따뜻함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믿게 되면 대인 존재감이라는 게 생긴대요. 대인 존재감이 있다는 건 내가 타인과 세상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에 이바지하며 산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적 생물에는 이 감각이 필요하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이걸 가장 잘 누리는 집단이 누구게요?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외치는 어린이, 그리고 여유롭게 은퇴 전인 중년. 이 중간의 모든 다양한 삶은 이 대인 존재감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감각이 없다면 외로워지고 자신의 삶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대응에 취약해지고 깜짝 놀라며 과민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동등하다고 진실로 믿자. 그러면 따뜻한 햇살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인 존재감을 키워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 내가 만약 햇살이 되어주긴 어렵다? 그럼 적어도 그림자는 되지 말자. 내 삶을 통째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말자. 마지막 5번째, 종이를 뒤집는 우주먼지가 될 것.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영원히 사회에 속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 사회가 종이 뒤집기 게임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게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거나 내가 속하고 싶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거나. 그런데 이게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막 선거 캠프를 뛰자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 어디서 무례한 한마디를 해요. 그러면 나는 내 자리에서 배려의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뒤집어? 나도 뒤집어. 그렇게 내 하루하루를 그냥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꾸려 나가는 거죠. 이렇게 종이를 뒤집고 살다 보면 제가 잡아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에 압도되지 않고 악에 지지 않는 거죠. 압도되는 순간 무력해지고 활기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 문장.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소속감은 인간적 존엄을 얻으려는 투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건 가치 있는 일이다. 긴 삶의 여정에서 작은 톱니바퀴나 먼지 한 줌이 되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 창조하는 일보다 파괴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시대에 우리의 목표는 당장의 충동과 오만, 그리고 눈부시지만 뒤틀리고 역설적인 성공을 물리치는 것이어야만 한다. 내가 믿고 내가 바라는 세상의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을 것. 긴 지금, 그리고 큰 여기에서 나와 세상을 바라볼 것.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5가지의 태도로 긴 지금, 큰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생이 꼭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엄청난 고난, 많은 좌절, 슬픔, 절망, 불안이 또 있겠죠. 그래도 순간순간의 행복을 또 찾으면서 저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따뜻한 햇살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종이를 뒤집는 우주먼지가 되어서 제 삶을 잘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건네는 실 한 가닥이 여러분 마음에도 이렇게 흘러 들어와 좋은 부분은 잘 엮으셔서 단단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들 덕분에 오늘의 이야기들을 정리하게 된 거지만 진짜 대굴대굴 굴렀던 20대 생각하면 그때 저에게 내 이야기들을 또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힘 빼도 된다고, 애정과 인정에 목매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맞는 좀 문장들만 추려서 소개해드렸지만 전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매우 많습니다. 두 저자 모두 에피소드 부자? 더 퀘스트 출판사에서 각 3권씩 또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책 선물 원하시는 분은 댓글 또한 남겨주시고요. 이야기를 전할 시간을 마련해준 더 퀘스트 출판사, 그리고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긴 지금, 그리고 큰 여기에서 편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나의 시를 받아라. 야!